조금 전 공수처 속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오전 10시에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출석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공수처장 목소리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내일 체포영장 청구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저희들은 내일까지 대통령께서 청구합니까? 안 합니까? 그만 얘기해 공수처에 시간 없습니다. 출석하시는 시간을 꼭 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까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쓸 내용이 너무나 풍부하고 차고 넘치는데 하면 되잖아요. 왜 안 하는 거예요?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어떤 흐트러짐 없이 예우할 사람한테 예우하세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처장, 즉시 내란 수계에 대한 체포와 구속 수사를 진행하십시오. 그것이 공수처에 주어진 명령이자 공수처의 역할입니다. 연정현님, 네. 일단 오늘까지는 기다려보겠다. 오전 10시가 출석 시한이었습니다만 네. 오늘까지는 기다려보겠다는 게 공수처 얘기여서인지 아까 전에 이제 공수처에서 입장을 냈잖아요. 6시 현재 선임계도 내지 않았고 출석하지도 않았다. 아무래도 낮아 보입니다, 가능성은. 글쎄 말입니다. 공수처가 처음에는 뭐 아주 호기 있게 본인들 뭐 긴급 체포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또 보니까 아직 뭐 절차가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요. 근데 저는 참 공수처의 태도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 지금 현재 검사 15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사 능력이라는 게 우리가 그동안 검증을 다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들이 뭔가 주도권을 행사하겠다 해서 덜컥 본인들이 이제 맡았다가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지금 간단치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지금 많은 숫자 많은 검찰도 지금 버거운 사건을 어떻게 공수처가 저렇게 하겠다고 하는지, 정작 지금 소환을 했을 때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의문도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처처장의 지금 입장이 저렇게 바뀌어 나오고 야당 의원들이 저렇게 막 윽박지르고 있는 형태인데, 뭐 그렇다면 민주당이 수사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공수처가 감당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건인 것 같아요.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최소한 지금 변호인이라도 일단 해서 본인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조차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 또한 본인이 당선될 때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법치를 확고히 하고 공정과 법치의 가치를 지켜줄 것으로 생각하고 다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국민에 대한 저는 예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주장해왔고 본인이 검사 출신이고 국민들은 그래도 검찰총장 출신이 제대로 법치를 존중해 줄 것이다라고 했는데, 결국 지금 본인이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검찰, 경찰, 공소수사들 다 지금 회피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과연 이게 지금 타당한 행동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좀 전에 나왔던 부정선거 말씀인데, 아니 그 부정선거라는 게 본인이 예를 들어 지난 선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다 선거를 사실상 망쳐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는 이기는데 졌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다? 그러면 대선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선은 본인이 당선됐잖아요. 그 전에 있었던 선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세훈 시장, 또 얘가 지방선거 다 이겼지 않습니까? 그때는 부정선거가 아니고 지면 부정선거고, 이것 자체가 이중잣대 아닌가요? 예, 그 부분도 앞으로 좀 더 쟁점으로 또 다뤄질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목소리들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대국민 대마로 했었던 이 대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체포 실제로 나선다고 하더라도 경호처가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실제 체포를 하지 못하는 이런 아주 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공수처가 협의해서 대통령이 자진 출석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모든 사안들을 풀어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도부 얘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형수 원내 수석 부대표니까요. 체포영장을 받아오더라도 경호처와 충돌이 우려되고 맞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도 너무 압박하지 말고 대통령과 협의해서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아마 그것이 그동안에 이제 대통령께서 이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예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3차 출석 요구가 되지 않았을 때, 물론 공수처의 자세가 너무 저자세라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충돌과 강압적인 신병 인도가 불가피하다. 그러면 사실은 그전에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 혹은 어떤 현 정부의 이미지는 훨씬 더 많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빠른 시간 내에 도래할 차기 대선에서도 결코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자진 출도 형식으로, 또 혹은 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말하자면 변호사 부분도 상당수 중간에 바꾸더라도 함께 헌재와 계를 같이 한다. 석정훈 변호사 얘기처럼 최소한 헌법재판소 부분에서라도 협조를 하는 필요가 저는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김기현 부대변인. 지금 대통령 뭐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대통령이 전관 변호사한테 수임료로 7억을 제시했는데도 거절당했다라는 JTBC 보도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소설이다, 소설, 이러면서 반박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의견서 작성 같은 실무를 맡을 10년 차 이하 변호사도 선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사실 이제 두 가지 얘기가 좀 동시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헌재 관련해서 그 탄핵 심판 관련해서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냥 일반적인 변호인이 아니라 헌재의 어떤 고도의 어떤 전문 지식 있는 분들을 모시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강일원 전 헌재 재판관 얘기가 좀 나왔다가 개인적인 이유로 좀 고사를 하셨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헌재 관련해서 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모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쉽지 않다는 얘기가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공수처 수사 관련해서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김홍일 전 권익위원장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고, 실무 그런 분들도 제가 얘기 듣기로는 실질적으로 이제 대통령실에 보면 민정법률공직기강에 관련된 그 변호인 출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이 관련해 가지고 좀 도움을 주겠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